안녕하십니까. 하나종합내과 조변입니다. 제가 드릴 강의는 담낭 담도 초음파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케이스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B는 리버의 볼수록 사이 10호 GB하고 GB4 사이 위치합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푼두스 바디, 인퍼니블룸 넥으로 구성되며 시스틱 덕트로 연결이 됩니다. 판크레아스 헤드와 두드나 세컨드 포지션 외측에 그리고 라이트 키드니 앞쪽에 위치합니다. 시스틱 덕트는 초음파상에서 관찰이 힘들지만 이와 같이 확장이 된 경우에는 보임을 방지해주는 스파이럴 밸브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GB의 사이즈와 티크니스를 측정할 때는 GB가 충분히 확장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길이는 장축에서 그리고 직경은 단축에서 그리고 벽의 두께는 반국면과 접하고 있는 담낭의 앞쪽 벽에서 측정을 합니다. 길이는 7에서 10cm 그리고 직경은 3에서 5cm 벽 두께는 2, 3mm가 정상인데 식후에 수축이 되면 4에서 7mm로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벽의 구성은 뮤코자, 머슬,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그리고 실화자층으로 나눠지는데 점막 근판과 점막 하층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식후에는 이와 같이 층이 구분이 되지만 확장이 되면 에코제닉 싱글 라인으로 됩니다. 6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 커피와 니코틴과 같은 담낭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 환자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면 립 게이지가 위로 올라가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 담낭이 누구를 하러 내려옵니다. 쿠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고 슈파인 포지션과 레프트 라테랄 쿠벡스 포지션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레프트 라테랄 쿠벡스 포지션은 GB가 메디알로 이동하고 폴딩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B는 보통 이제 검사를 하면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행을 해서 미들 헤파틱 베인을 따라서 프로브를 세우게 되면 라이트, 레프트, 폴타 베인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그 근처에서 에코제닉 라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코제닉 라인은 메인 인터로바 피셔로서 GB 넥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GB를 찾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스캔 방법은 이런 4가지 스캔 방법을 이용하는데 4가지 스캔을 꼭 다 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이제 장축 하나, 단축 하나를 스캔을 해야 되겠고 GB의 끝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슬라이딩이나 틸팅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포스탈 스캔에서는 GB를 4개에서 푼두스까지 이렇게 장축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 4개 가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는 앞 강의에서 봤듯이 라이트 폴타베인의 엔테리어 브런치가 보이고 GB가 보입니다. 좀 더 메디알로 이렇게 틸팅을 해주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특히 이 스캔 방법은 GB 넥을 관찰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 그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은 리버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스피레이션을 하면은 좀 더 멍에 덜 가려지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긴 하지만 간혹은 인스피레이션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당경변실 위축이나 비만 환자에서는 리버가 GB가 좀 더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포스탈 스캔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라이트 인터포스탈 스캔을 하면은 GB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은 4개에서 푼두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스캔 방법이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는 단축상으로 GB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프로브를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좋겠고 또한 이제 GB뿐만 아니라 주위와 관계를 관찰하는 데 유용한 스캔 방법입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B 4개 후방 운영을 동반한 스톤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롱이코를 GB 내에서 관찰하고 후방 운영이 보이고 체위 변화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고 특히 담낭 경부에 스톤이 있는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리버와 비슷한 에코를 보이는 메스 리전이 스무스 보더까지 메스 리전이 보입니다. 키는 한 4.8mm 정도였고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좀 더 크고 보더가 일렉유라합니다. 두 케이스 다 GB 폴립인데 담낭벽에 붙어있고 내감으로 돌출되는 고에코나 등에코의 종계로 보이며 후방 운영이 없고 체위 변화에 따른 이동이 없는 것이 스톤과의 판별점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죠. 꼭 작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고 선종은 비교적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악성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1cm가 넘는 경우,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일 병변인 경우, 그리고 쇠살 타입인 경우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1cm가 넘는 경우에는 예방적 담낭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케이스는 푼두스 쪽에 내강을 채우고 있는 메스기 정도입니다. CT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푼두스 쪽에 메스기 정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이 유기성 병변으로 보이는 GB 캔서도 있지만 벽 비우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으로 직접 침입하는 소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괴상형이 가장 많은데 아케이서 같은 이런 종개를 보이는 괴상형이 있고 또 벽 비우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당낭벽이 불규칙하고 결정적 외연을 가진 이런 벽 비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점막에 국한된 이런 미비한 증성 벽 비우와 간접이 힘듭니다. 용종형은 그 점막이나 근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애호가 좋습니다. GB 내에 스톤이 보이고 조금 낮은 에코에 머테리얼이 보입니다. 슈파인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라테라이트 코비투스 포지션을 취하니까 디펜던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GB 슬러지로 이렇게 낮은 강도 에코스 물질이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고 디펜던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면 진단할 수가 있겠고, 위치가 매우 천천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통과 발열 오한, 그리고 우상복부의 통증과 압착이 있고 길이가 확장되어 있고 월 티크닝이 보입니다. 그리고 4개에는 후방 음영을 동반한 스톤이 보입니다. 어큐트 플래시스타이티스로 담낭 확장과 벽 비우, 그리고 담낭 내 스톤과 그 슬러지 등이 보일 수 있고, 담낭 주위에 액체 조류나 그리고 칼라 도플러 상에서 혈류 증가 신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GB 위치에 이제 프로브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압통을 느끼는 소독을 느끼는 높이 사인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스톤에 의해 생기지만 이와 같은 ICU 컨디션의 환자에서는 스톤 없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 있고 GB 월 티크닝과 GB의 위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슬러지와 스톤이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소견들을 보이게 되면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푼두스에 국한된 월 티크닝이 보이고, 포메트 엘레코가 보이고, 카나도 플로에서 찜플 아키텍트가 보입니다. 벽 비우 부위를 이제 리니어 플로우를 확대를 해보면 내부에 저역효성 부위들이 보입니다.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며 담낭병 내 라스 증식과 그리고 담낭 점막상 피와 근조직 그 과양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전파상에서 담낭벽 비우와 그리고 아케이스와 같은 담낭병 내 유원형의 모이프 부위를 보이고, 포메텔렉과 칼라도폴러 상에서 트윙클 아키텍트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제너럴라이즈 타입도 있고, 홈부스에 국한된 콘달 타입도 있고, 세그멘탈 타입이 있고, 세그멘탈 타입은 맑은 응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저명한 제너럴라이즈 타입 그리고 콘달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GB가 있어야 될 위치에 이렇게 고에코에 선이 보이고 후방 음영이 보입니다. CT상에서는 GB 월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같은 케이스지만 좀 불규칙하게 이렇게 가시피케이션이 있고 뒷벽도 같이 보이고, CT상에서 마찬가지로 인컴플리트한 그 가시피케이션 소견이 보입니다. 심플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폴서린 GB로 보통은 담낭벽 전벽에 일치하는 곡선에 스트롱 에코가 보이고 후방 음영에 의해서 후벽이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컴플리트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인컴플리트 타입이 있는데, 인컴플리트 타입은 조금 애호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환성 병변이기 때문에 담낭암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GB에 대해서 간략히 봐왔고 바일덕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일덕트는 인트라헤파틱 그리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폴타베인과 그리고 헤파틱 아테리의 브랜치와 나란히 주행하는데 이 관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상에서도 전파에서 관찰이 되는데 직경이 2mm 미만, 그리고 현재 폴타베인 직경이 40% 미만인 경우 정상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헤파틱 그리고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고 시스틱 덕트가 합류해서 총 바일 덕트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스틱 덕트는 합류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또 손파에서 관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커먼 헤파틱, 커먼 바일 덕트를 합쳐서 커먼 덕트로 부릅니다. 또한 주행을 조금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커먼 덕트는 처음에는 이제 폴타베인과 헤파틱 아테리오가 이렇게 나란히 주행을 하다가 뒤쪽 디스탈로 갈수록 이렇게 레터럴로 주행을 하게 되고 반면에 폴타베인과 헤파틱 아테리오는 메디얼로 주행을 합니다. 정상 직경은 4에서 7mm 정도이고 8mm가 넘는 경우에 확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8mm 이상이더라도 고령이나 담낭 절제술 후 그리고 담도 폐쇄로 인한 담도 확장의 경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10mm가 넘거나 8mm 이상이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경은 폴타베인과 평행한 부위에서 후방 불복 부위인 제누나 그리고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크로싱 레벨에서 프록시말에서 직경을 하면 되고 월을 제외한 직경의 내강의 최대 직경으로 직경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복 시 6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 3.5에서 5MHz 인덱스 프로를 사용하여 검사하며 슈파인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는데 레프트 라테럴 데코피투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펜트룸에서 가해지는 부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지만 디스탈 포지션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미 레프트나 라이트 포스테리어 오브리크 포지션이 도움이 되겠다. 이와 같은 5가지 스캔 방법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는데 먼저 에피가스틱 트랜스퍼스 스캔을 통해서 리버와 중복이 되는데 P2 이 관계는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P2 앞쪽에 이렇게 그리고 P3 뒤쪽에 폴타베인 브런치가 나란히 주행하는 페리페럴 IHD를 확인할 수가 있고 라이트 포스터 스캔에서는 라이트 레프트 폴타베인 앞쪽에 주행을 하는 센트럴 IH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는 라이트 폴타베인의 엔티리얼 브런치의 중에서 이제 P8번 뒤쪽으로 주행하는 페리페럴 IH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안테리어 오브리크 스캔을 통해서 폴타베인 앞쪽에서 이렇게 프록시마 포지션의 커먼 덕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동기쪽이나 스캔을 시행해서 디스탈까지 트레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프트 라테럴 데코피투스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커먼 덕트 자체가 커브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스캔 면에서 프록시말과 디스탈을 다 스캔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레프트 라테럴 데코피투스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조금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면에서 같이 관찰하기 쉽고 또 프로브 조작하기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가스틱 트랜스퍼스 스캔에서 판크레아스 헤드 부위로 관찰하면은 두 개의 무에코 부위가 보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이 가스트로두네럴 아터리가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이 인트라판크레아틱 CVD가 되어 있습니다. 팔로트 볼로에서 이제 혈류신호 없는 것이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멀부터 커먼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탈 쪽에 후방 음영 보이지 않지만 이제 스톤으로 오시면 위전이 보입니다. CT상에서도 확장된 단관 내에 스톤이 보였고 ERCP 시행에서 블랙 피그멘트 스톤을 익스트랙션 하였습니다. CVD 스톤은 보통 원위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전파상에서 스트롱 에코로 보이고 후방 음영이 보이고 간의 단관의 확장이 보이면 진단이 쉽겠지만 일단 세 가지 소견이 다 보이는 경우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디한 스톤이 많고 간의 단관의 확장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스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음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와 같이 이렇게 큰 스톤은 이제 후방 음영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IHD에도 스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러한 스톤들은 IHD 딜라테이션을 동반을 합니다. 그렇지만 IHD 딜라테이션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렌키마 칼시피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강한 그런 에코를 보이고 더티한 섀도우를 보이는 경우는 에어, 즉 뮤빌리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화 불량과 심하고 눈통이 있었고 커먼덕트의 프록시말부터 디스탈까지 인트라판크라틱 포시까지 확장된 커먼덕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RCP 상에서도 커먼덕트 전체에 시스틱 딜라테이션이 보였고 이러한 콜레도파시스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발견이 되지만 20% 정도에서는 성인 된 후에 발견이 되고 담관암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담관의 낭성 확장이 담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부의 슬러지 스톤 그리고 메스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포다닉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부 눈통과 소변색이 진해져서 내원한 환자에서 라이트, 레프트, IGD 딜라테이션 소견을 보이고 함유부가 불분명합니다. 함유부에 이제 조금 거의 등액포에 메스 리전이 보입니다. 역시 페리페리에도 비슷한 양상의 메스 리전이 보입니다. 다른 케이스로 이건 김창수 원장님 케이스입니다. 무기력감, 상복부 불쾌감 주소로 내원하였고 스크레라가 이태리가 있습니다. 역시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에 RCD 딜라테이션 소견이 보이고 커버덕트 내에 메스 리전이 보입니다. 두 케이스 다 콜란지오 카시노마고 거의 대부분이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관내 그리고 관문, 관외에 생기는 걸로 나눌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 종계 형성형, 침륜형, 용종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하일럼이 생기는 이제 플라치킨 튜머는 전체 담관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조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발견 당시 크기가 적은 경우가 많고 관내 담관의 확장과 그리고 불합류 부위, 불합류 그리고 간혹은 이렇게 관문 부위에 종계가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침륜형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이더라도 등액포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의 담관에 생기는 온발성 종양은 대부분 악성이고 엑스트라헤파틱 콜라지오 카시노마는 간의 담관 내의 종계가 보이고 간의 담관과 간의 담관의 확장이 보이고 시스덕트 함유 부위, 원위 부위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담낭 종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동반하게 됩니다. 리버 내에 이제 점사한 보헤코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포메테일 코 그리고 칼라 도플레스 팀플레 악티비티 보입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 있고 간실질을 뒤덮고 있는 무수히 많은 낭종들이 작은 낭종은 이런 보헤코의 점으로 보이게 되겠고 큰 낭종들은 단순 낭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간실질이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간경련과 혼돈되게 됩니다. T2 MRI에서 이제 시스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크로노키아시스를 간혹 의심되는 총파 소견을 보게 되는데 크로노키아시스는 주변부 간내 담관에 경미한 미만식 확장이 보이고 간내 담관 벽이나 담관 주위에 에코성 비율을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고 GB의 슬러지 볼이 한 20% 정도에서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GB에서 단축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고 단축 하나와 단축 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되겠고 바이더트에서는 레프트 그리고 센트럴 라이트 ICD와 그리고 안테라 오릭 스캔을 통해서 프록시말 커먼덕트 그리고 롱기튜디널 스캔으로 디스탈까지 트레이싱하는 영상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